사라지는 흙, 소리 없는 위기.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자료들과 또 뉴스와 보도 그리고 책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KBS 다큐 불타는 산, 또 사라지면 안 되는 흙의 가치, 노고민의 날 다큐 흙의 역습, 그 다음에 흙 묻다, EBS 다큐의 흙, YTN의 탄소 중립의 그린 리모델링, 또 YTN의 똥은 흙이다. 여덟 번째 몽고메리의 흙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자, 오늘 화면 좀 저 좀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거대한 탄소 저장고 흙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먼저 좀 이야기했는데요.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탄소 저장고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대한 탄소 저장고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나무와 흙은요,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그 탄소를 오히려 저장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장치를 나무하고 흙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흙은요, 거대한 탄소 저장소입니다. 지구에는요, 지구 토양에는 탄소 2억 5천만 톤의 가량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그 탄소의 3배를 땅이 다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을 살리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개발로 인한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의 중동, 상동, 또 이렇게 살기 좋은 신도시들이 곳곳에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그 개발의 반대편에는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흙 대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뒤덮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흙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시면 예쁜 사과 또 벌레 없는 채소들을 얻고 싶으시죠?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량 생산을 처음에 이루었을 때, 야, 녹색 혁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반겼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흙 속에 미생물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퇴비 역할을 하는 화학 비료를 주면서 땅은 점점 산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박토, 완전히 이제 영양가가 없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농업 발달이 토양 오염과 작물 생산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흙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토양 오염으로 해서 한 해 1200만 헥타르의 토양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약 363억 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충남 서천의 바닷가에 구 장항제련소에 30년 전 연기가 멈춰진 굴뚝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2023년 지금 이 인근 땅에는요,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살지 않는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굴뚝입니다. 이 굴뚝이 세워진 이곳은요, 예전엔 산업화의 주축이 되어서 재련 과정 속에 중금속이 금강하구로 그대로 버려졌고요. 굴뚝으로는 다이옥신과 또 이 아항산가스 같은 유해가스가 무방비로 그렇게 막 방출되었습니다. 자, 오염된 물과 대기 중 가스들은 고스란히 인근 토양을 오염시켰고, 그 결과 벼농사의 45%가 줄고요, 축구장 136개의 면적이 100만 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장의 낙진이 배추에 떨어지면 이제 배추가 구멍이 나죠. 그리고
참깨나 농작물이 기형이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심한지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폐암과 중금속 사망으로 무려 동네 사람이 2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까지 정부에서는 4천억을 들여서 그 오염된 땅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례가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소산의 제련소 같은 화학공장 사건 이후 20년간 독일 정부와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현재 이곳이 회복되어서 지렁이, 미생물들이 만든 거무스름한 건강한 흙 속에서 모든 작물을 지금 유기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농부들이 다 유기농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과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으로 땅속의 미생물들이 다 죽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배움의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흙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화학 비료와 농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요, 쓰레기 때문에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식사 후에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 커피 한 잔, 요즘 배달 앱으로 수많이 시켜 먹은 그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 다 드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버리시나요? 잘 분리하세요? 자, 이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앞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예. 정말 대단하게 버렸죠? 네.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버리면 하나도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런 아이디어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음식물을 이제 다 썼고 저 위에다가 그 컵을, 일회용 컵을 넣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옆에처럼 버리는 마인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 곳곳에 저렇게 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 지렁이와 미생물 대신 흙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네,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 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CNN에 소개된 의성에 몰래 버린 불법 쓰레기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CNN 기자가 의성에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가 무려 높이가 23m에 이르는 거대한 산을 이루었는데요. 다음 좀 보십시오. 저 뒤에가 쓰레기 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쓰레기에 불이 나서 그 연기로 동네 주민들이 계속 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랜카드에 제발 좀 자기네들 좀 살려달라고, 숨 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프랜카드까지 붙였습니다. 결국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전국에 무려 이런 산이 235곳에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쓰레기를 다루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재활용 시스템의 처리 한계가 있었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의 재활용품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그 수출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했는데 중국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전면 금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향을 바꿔서 동남아시아에 재활용을, 쓰레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리핀에서 창피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재활용된 쓰레기가 아니라 이것저것 마구 혼용된 불법 쓰레기 6만 3천 톤을 저렇게 필리핀에 재활용될 거라고 하고 우리한테 이제 돈을 받고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재활용하려고 뜯어보니까 저렇게 마구잡이로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좀 보십시오. 필리핀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비용 처리 다 아까운 세금으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떠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 국토로 어디선가 몰래 묻히고 있다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관광객과 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일들로 해서 제주도의 인구가 갑자기 막 급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능력보다 이 쓰레기 버리는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쁜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환경미화원의 말을 들어보겠는데요. 종량제 봉투는 무조건 소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열어보니까요. 다음 좀 보십시오. 여기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데가 다 쓰레기 천국이 되었다라고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잘 버리지 못해서 이제는 소각장도 매립자도 한계에 다다라서 저렇게 쓰레기를 다 압축해갖고 저렇게 비닐로 압축 포장을 해갖고요. 밀봉해 버렸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제주 회천 매립장에 저렇게 하나하나 쌓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십시오. 네, 지금 제주도가 저렇게 하루에 100톤이 저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예쁜 제주도가요. 여러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으려면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면서 주민 민원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매립장과 또 소각장을 짓는데 통상적으로 5년이 걸리고요.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쓰레기 속도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쓰레기 양하고 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결국 제주도가 주민들의 협조로 매립지와 소각장을 더 짓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구조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의 축소판 샘플입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한 플라스틱이 급증하면서 쉽게 쓰고 미련 없이 버리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표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1인당 여러분들 한 명이 1인당 연간 132kg를 플라스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만 잘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분리된 플라스틱 10개 중 6개는 버려집니다. 내가 열심히 분리해서 버렸는데요, 그 중에 10개 중 6개는 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생산자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이 뚜껑하고 그 밑에 내용물하고 다 달라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동일하게 다 만들어서 했으면 다 좋은데, 또 커피숍에 다 여기는 A사, 여기는 B사 다 자기 로고가 찍혀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질을 단일 재질로 써줘야 되는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쓴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수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을 왜 우리가 줄이지 못할까요? 자, 간편하고 편리함의 대체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을 이제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흙이 회복됩니다. 인간이 외면한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특별히 플라스틱은요, 썩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이 걸리는 그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235개 곳곳에 지금 몰래 숨겨져 가고 있다고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이제 거대한 재앙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쓰레기는요, 우리의 먹거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 변화는요, 현실을 자각하는 소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고민의 생각들을 행동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일회용 대신 다회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회용 대신 다회용으로 바꾸자. 예,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알겠는데요. 장례식장 가시면 여러분 다 일회용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장례식장이요, 전체 일회용 쓰레기의 20%가 장례식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떤 것들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에는 일회용이고 이제 그 모든 것들 다회용기로 바꿔갖고요, 매일 수십 킬로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예, 저희 교육자들도 이제 텀블러를 쓰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수련회 때 종이컵 대신 텀블러 썼고요. 다음 분 보시죠. 예, 우리 청장년들이 속회를 텀블러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일회용 컵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탄소 제로 컵을 쓰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죠. 자, 또 일회용 비닐 대신 보자기나 다회용 장바구니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 좀 보십시오. 네,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도 이제 모든 사용한 용지를 이면지로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쓰레기를 자원순환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쓰레기를 가열하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특별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요, 뭐로 만들었냐면 석유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가열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갖고요, 그 석유가 보일러 등유, 또 아스팔트 까는데 그렇게 다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원순환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편리를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 혼자 텀블러 가지고 다닌다고 세상이 바뀌나?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주면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제도의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기업들이 소비자가 무서워서 새롭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만들려면 너무나 시간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8편의 다큐를 보면서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흙에 예쁜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흙에 방대한 쓰레기 산을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셔요.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다는요, 조성하다, 섬기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땅의 모든 생물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살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다, 다스리다의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정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동산지기, 곧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사슬을 주셨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 윗단계는 그 풀을 먹으라고 먹이사슬을 주셨죠. 자,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연계의 먹이사슬에 대한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먹이사슬의 근간이 뭘까요?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라다의 본뜻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밝혀집니다. 인간이 자연을 척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에 대한 돌봄과 섬김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껏 개발하고 남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채우려 사용한 화학 비료와 농약, 또 그리고 편리와 이기심으로 나온 쓰레기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각종 질병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인간 중심주의에 빠지니 자연을 돌보지 않으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생물들이 다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멸종이 되고 있다고요. 하여튼 인간만 들어가면 그 자연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운행했다가 인간만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흙에서 나왔고요,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욕심과 편리만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흙의 역습을, 기후의 역습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수요일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요, 이마에 죄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깨닫는 겸손과 또 성찰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를 3번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흙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자유, 의지가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월 11일은요 흙의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아스팔트 아래 높은 건물 밑에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하지만 소중한 흙이 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흙은요 지구의 피부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고 순환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여러 미생물과 곤충들이 식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 90%를 다 흙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대부분이 흙 속에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는 오늘 2가지 화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편리. 욕심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가 있고요, 편리함 때문에 마구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의 흙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 라다의 명령을 망각하고 살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인데 다스림, 즉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전 관리부가 라다의 사명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량 생산과 돈이라는 경제 가치를 앞세워서 땅속까지 개발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서 또 무심코 버리는 그 쓰레기로 인해서 그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구의 표토 5억 톤을, 그 흙을 지금 잃어버리고 경작지의 30%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탄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왔고요,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 땅에 지금 기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나라의 물난리, 세계 곳곳의 지진과 폭설과 가뭄, 이상기후가 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흙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이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부터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예쁜 과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기농 과일이 너무나 비싸죠. 유기농 채소가 너무 비싸죠. 그러나 소비자가 바뀌면 농약도 안 치고 모든 농사가 유기농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그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 버리되 바르게 버리고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버려주신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해 주신다면 정말 탄소제로 녹색교회의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 꿈마레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시고, 오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밴드에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 꿈마레리 교회가 탄소제로 녹색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